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박영숙이 2004년부터 유엔 미래 보고서 또는 세계 미래 보고서 해서 시리즈를 쭉 썼고요. 도합 35권의 미래 예측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래 예측서를 35권. 근데 뭐 조그만 것도 보태면 한 40권을 썼어요. 이렇게 많은 보고서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래 예측 보고서가 얼마나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사실 제가 빨리 보여드리는데 저 뒤에서부터 볼게요. 2004년에 쓴 거, 2004년에 제일 먼저 제가 쓴 것이 2004년, 2005년 출판 이렇게 돼 있네. 그죠? 2004년 12월 15일 날 출판된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예측 리포트고요. 이 미래 예측 리포트는 랜덤 하우스라고 당시에 중앙일보가 랜덤하우스를 사서 중앙 랜덤하우스 또는 뭐 랜덤하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래 예측 리포트가 2004년에 출판이 됐다라는 거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 왼쪽에는 책이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랜덤하우스 박영숙저 2004년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 미래 예측이라는 말도 없었고 미래 예측 리포트라는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도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들은 뭐 한두 개 있었겠죠. 그래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서점에서 팔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04년 말고 2005년도에 제가 유엔 미래 포럼이므로 유엔이라는 글자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유엔 미래 보고서라고 해서 이것은 또 매일경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005년 5월 20일자에 이게 나왔고요. 뭐 베스트셀러 쭉 했었습니다. 경제에서는 톱 뭐 1주, 2주 했고요. 그 당시는 유엔 미래 보고서 미래라는 미래자를 사용하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봤죠, 사실. 2005년입니다. 2006년에는 6년 8월 1일자로 2020 트랜스휴먼과 미래경제 해서 이것도 이제 교보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교보로 끌려갑니다. 교보에서 저를 이 미래책은 정말 중요한 책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역사책보다 미래책이 더 중요하다. 뭐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바꿀 수 없는 역사책 말고 바꿀 수 있는 미래책을 미리 읽고 내가 스스로 바꾸자. 나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2006년입니다. 이것은 호세 고르데이로하고 공저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2006년도에 똑같은 해인데요. 매일경제에서는 그러면 유엔 미래보고서는 잘 안 팔리니까 Next Job이라고 일자리, 미래 직업대 예측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 3월 10일자에 나왔고요. 이게 박영숙 박세영 공조를 해서 Next Job, 뭐 일자리 뭐 어떤 게 나올까라고 했지만 이것도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일자리를 뭐 거의 많이 이제 저희가 다양한 일자리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7년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그러면 미래 예측 방법론을 우리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롬 글렌이 한국에 오면서 미래 예측 방법론, 저희는 미래 예측 방법론을 30개 이상을 사실은 39개를 개발을 해놨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에는
약 66개국에 4,500명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최고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기법을 만들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쓰죠. 논문 쓰는 사람은 전부 델파이 합니다. 설문지. 그것도 UN 미래 포럼에서 만든 겁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델파이 기법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텟 고든이고요. 그 사람이 창립 회장이었어요. 텟 고든. 그 사람은 에스트로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 아폴로 띄울 때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책을 델파이를 만들었고요. 기법 혼자 만든 게 아니고 1950년대니까 53년도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이 책을 썼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그죠. 50년대에서 이 사람이 90년대, 2000년대 가까이 되어서 리얼타임 델파이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서 리얼타임 델파이, 얼마든지 내가 들어가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할 수 있게 리얼타임 델파이를 쓴 사람입니다. 텟 고든. 그래서 이렇게 퓨처 스휠이라고 미래 바퀴 기법에서 미래는 바퀴 안에 이런 현상이 있고, 그죠? 이게 이렇게 변하면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변한다. 가족 구조 같으면, 가족들이 이제 뭐 혼합 가족도 있고, 그죠? 요즘에는 뭐 싱글 혼자 살아요. 돌싱도 있고. 그래서, 가구가, 그죠? 뭐, 이제 1인 가구가 최대로 늘어나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은 사회적으로, 1인 소비, 1인 가구, 1인 침대, 1인, 그 식품, 그죠? 아주 작게, 조그맣게 만드는 1인 식품, 1인, 간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한 거고, 이런 예측을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CD로 팔고 있는 거는 책을 40권을 모은 거를 CD로 집어넣었고요. 이건 책의 한 권이기 때문에 아마 7, 8가지의 예측을 한 거일 겁니다. 분명히 시나리오 기법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제가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2007년도 거니까 거기에 퓨처 스휠 들어가 있고 델파이 기법 들어가 있고 소피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 기법을 책을 냈다 2007년도에. 자, 이것은 이제 당신의 성공을 위한 미래 뉴스라고 2008년도에 2월 22일 날 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마케팅 세일즈에서 8주 동안 탑 20 정도 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또 2009년 3월 30일 서울문화사에서 미래뉴스, 이거 아이들을 아동용으로 또 한번 출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미래뉴스도 꽤 많이 팔렸고요. 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경향미디어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2009년도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경제경영 탑 100에 1주 동안, 그죠, 베스트셀러고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해서 책이 나왔고요. 그 사이에 미래보고서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2018년, 미리 가본 2018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시점은 2008년입니다. 2008년도 12월. 주로 제가 12월 달에 책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UN 미래보고서, 사실 이거는 2018년을 미리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 10년 후를 미리 내다본 거죠. 10년 후, 2018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교육이 뭐 다양하게 많이 변하면서, 그죠? 교육이, 자, 2020 미래교육 보고서 해가지고, 이것도 경향미디어입니다. 2010년 3월 24일 날 제가 미래교육서, 교육예측서를 내놨고요. 자, 지금 보면은 UN 미래보고서 1, 2, 3 이렇게 나가다가 시리즈가요. 숫자가 아직까지 안 붙었어요. 그래서 UN 미래보고서 2 해서 2020년 위기와 기회의 미래 하면서 이때 제가 2009년도에 미리 2020을 예측했었습니다. 2020.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이것은 경제경영의 탑 20에 일주일 동안 올라가 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UN 미래보고서가 알려지지 않아서 거의 안 팔렸어요.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유엔 미래보고서 3이 나옵니다. 2010년도 12월 달에 2010년도에 나온 유엔 미래보고서 3은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썼어요. 이것도 경제경영에서 탑 100에 2주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엔 미래 보고서가 쭉 나오는데 경향에서 또 하나 하자 해가지고 하나 썼습니다. 미래 예측 보고서라고 중간에 유엔 미래 보고서 저자가 말하는 미래 대변화 이렇게 해서 경제 경영 뭐 한 일주일 정도 탑으로 올라가 있었다. 베스트셀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유엔 미래 보고서 2025 왜냐하면 2020은 이미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죠? 미리 가본 2018 그게 이고 유엔 미래보고서 2025가 나왔습니다. 2025는 2011년에, 그죠? 2011년에 제가 쓴 건데, 이 유엔 미래보고서 2025부터 꽤 이제 사람들이 유엔 미래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베스트셀러가 됐고,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고, 이 책을 쓰기 전에 기획재정부의 그 미래를 예측하는 팀이 저와 같이 월드 퓨처 소사이티 그리고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기획위원회 각 지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무엇을 하고 예측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델파이는 뭐 어떤 것을 하고 미래 예측 기법 방법이죠.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2011년에 제가 낸 유엔 미래보고서 2025예요. 자, 이 목차에 보면은 경제 더블 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정치, 사회,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다라고 예측을 해놨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뭐, 이전부터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이제 똑똑한 개개인이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 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가졌고요. 권력의 이동입니다. 산업 시대에는 정부가, 그죠. 국가가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테크 기업들이, 그죠? 테크 기업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MS, 뭐, IBM, 테크 기업들이, 그죠? 인터넷 기업들이 파워를 가지겠어요. 권력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앞으로, 저희는 Conscious Technology 시대라 그래서 의식 기술 시대가 오면 대기업마저도 꼼짝하지 못하고 똑똑한 개개인들이 나서서 데모하고 모여서 촛불 시위하고 그리고 국민청원 해가지고 정부가 뭐 안 하지 못하게 그죠? 정부가 분명히 개개인들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이게 저희가 2010년부터 예측한 것들이고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사회에 똑똑한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책 유엔 미래보고서 2025에 보면은 유로존의 위기 그리고 대안 이때부터 유엔이 EU가 붕괴할 것이다. EU에 문제가 생긴다. EU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공유 경제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맞은 거예요. 그죠? 공유 경제로 확 넘어간다. 그리고, 보면은, 뭐, 그, 챕터 3 같은 데 보면은, 현명해지는 스마트 피플이라고 해가지고, 챕터 하나 전체에 똑똑한 개개인들이 얼마나 파워를 더 가져가느냐. 그 2010년도입니다. 트라이브 소싱이 똑똑한 리더들을 만들고요. 미래 예측이 이제 국가의 미래 예측을 하게 되고, 군중의 분노가 신직접 민주주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의 리더가 그죠 한 명의 리더보다는 큰 군중의 힘이 세진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런 촛불 시위, 뭐 무슨 시위,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챕터 3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 미래보고서 2025. 그런 세월이 왔죠, 이미. 미래가 주목하는 시장도 있고요. 미래 유망 직업을 이때 많이 다뤘습니다. 뭐 브레인 킨트도 있고 인재관리사도 있고 인도 전문가를 제가 이때부터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전문가. 2011년에 나온 책에 인도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인도가 인구 대국이 되면서 2030년에 인구 대국이 되면서 GDP도 뭐 2, 3위 할 것이고 2강, 옛날에는, 지금은 2강이에요. 그죠? 2강이라는 게 미국하고 중국. 2강이 지금 2030년이 되면은 4강이 됩니다. 4강. 인도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가 두 번째로 튼튼하고요.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미국이에요. 이 4강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 아프리카 힘이 무진장 커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 일자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기에서 유엔 미래보고서 2025에 해놨습니다. 그 다음 유엔 미래보고서 2030, 2030도 생존과 소멸의 갈림길에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2030을 한 번 더 볼게요. 2030의 메가 트렌드, 이때부터 메가 트렌드를 쫙 정리를 하기 시작했네요. 보니까 이것은 지금 탑 100, 20주 정도 있었어요. 20주 정도 책이 잘 팔렸습니다. 2030. 이때부터 아마 뭐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목차에 2030 메가 트렌드, 대붕괴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이때만 해도 그죠? 이게 지금 2012년이죠. 굉장히 이제 뭐 엄청난 경제개발 속도로 다가오는데 여기에 저희는 제기하는 미국을 썼습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인터넷 기업들이 뜨면서요. 구글,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는 테크 기업들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과 컴퓨터가 다가올 것이고 직업에는 이미 프리랜스 비정규직이 더 많아진다. 파트타이머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미래 시나리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부상하는 기술도 로봇에 빼앗기는 일자리들이 수없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심 탈출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이건 조금 틀렸기는 했죠. 2015년 정도부터 서울의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예측한 거죠. 그죠? 서울이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했고요. 경제 붕괴 시나리오 파트 3. 더 이상 성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계속 우리나라는 뭐 7%, 8%, 그죠? 10몇 프로에서 4%, 5%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끊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예측한 연도가 2030년이니까 203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성장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뭐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제가 3D 프린터를 처음 본 게 1989년 올림픽 이후입니다. 그걸 보고 와서 제가 연대 특강을 나가가지고, 학생들한테 3D 프린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3차원 인쇄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처음 나오는 기술을 제가 처음, 보고, 그죠? 접촉하고, 경험하고 알려드리거든요. 알려줘서 학생들에게. 그런데 아이들이 전혀 안 믿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그죠? 지금 이게 2012년이거든요. 3D 프린터 이야기할 때 전부 저보고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계가 뭐 물건을 씩씩 프린트를 하냐. 그리고 제가 이때만 해도 벌써 교육, 수출, 수입이 없다. 지가 작업자족한다. 지가 프린트한다.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꾼, 무슨 꾼, 도라이, 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훌륭한 미래학자는 사기꾼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지 않을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그 중에서 맞게 가는 것은 사실은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측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예측을 하지만은 그게 다 맞을 수는 없다. 하지만 5년 빨리 오거나, 그죠? 5년 늦게 오거나 이런 차이지, 오기는 온다라는 것이 저희는, 그 예측을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또 그때 뭐, 미래에 남겨준 하나의 유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특집을 또 했네요. 유엔을 능가하는 세계 기구들이 등장한다. 저희는 이때쯤 이제 유엔의 붕괴 또는 유엔의 소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엔은 미국이 점점 돈을 적게 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도 돈을 점점 적게 내면서 힘이 없어지고, 유엔에서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불로장생 시나리오 이렇게 했네요. 수명 연장 시나리오를 저희가 계속 쓰는데, 불로장생 시나리오에서 2045년이 되면 불로장생 프로젝트가 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종의 경계가 흐릿해진다. 이게 종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인간과 동물의 교잡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쯤. 왜? 이것은 우리가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그죠? 돼지에게 인간의 장기를 키우는 겁니다. 돼지에게 인간의 심장, 인간의 나의 심장을 키워서, 돼지는 3개월 만에 다 자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걸 떼가지고 내가 장기 교체, 내 장기를 내가 교체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여기에서 쭉 써놨고요. 우주개발 시나리오 썼네요. 우주개발 시나리오. 우주개발 엄청나게 발전한다. 이때만 해도 우주 개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정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40이요. 2040년은 지금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2040, 2050이 최대 베스트셀러였고요. 국내 도서 탑 100대의 그 국내 도서에 9주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9주 동안,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2020 메가 트렌드 해서 아무튼 세계 메가 트렌드를 쫙 적어놨고요. 메가 트렌드 A부터 Z까지, 그죠? 2030년에 사라질 10가지를 이미 예측했습니다. 10가지를 보면 EU가 사라진다, 이렇게 과감하게. 2030년이 되면 정말 힘이 없어질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더욱더 타격을 받았고,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그죠? 독일이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니고, 그 다음 또 사라지는 거요. 공교육과 교실, 교사가 사라진다. 사라진 거 맞죠? 2020년에 사라져서 문제죠. 그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실, 원격 교육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3,000개의 언어 문화가 사라진다. 이거는 과학적인 거고요. 언어 굉장히 많은 옛날에 인디안 언어들이, 미국에 살던 그 인디안 언어들이 다 사라졌어요. 거의 없어요. 의사, 병원, 수술. 자, 의사, 병원 진료 중에서도, 진료 중에, 우리가 화상 진료하는 거라든가, 수술은 로봇이 하죠. 그래서 이런 로봇의 시대가 다가온다. 그 다음에 또 종이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종이 적겠습니다, 옛날보다. 우선은 신문을 프린트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를 덜 쓰고요. 전부 요즘에 메모 안 해요. 누가 해요, 지금? 전부 핸드폰에 있는, 그죠? 곳에다가 적어놔요. 핸드폰의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다 자르시는 거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TV 전용 뉴스가 사라진다. 컴퓨터, 도로 표지판 이런 것도 사라졌죠. 옛날엔 도로 표지, 옛날에는,
여성 잡지가 많았어요. 그죠? 여성 잡지, 여성중앙, 여성조선, 여성 경향 이런 것들에 보면은 여름지에 보면 전부 뭐가 나왔냐면 휴양지 어떻게 가나라는 그죠? 도로 지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유통 마케팅이 달라진다. 가게 유통 마케팅, 여기 백화점. 미국에서는 백화점이 지금 현재 2018년에 9,300개가 문 닫았어요. 가게, 그죠? 소매점, 백화점, 이렇게 해서, Sears가 사라졌고, JCPenney, 제가 늘 가던 K마트도 사라지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사라졌다. 전부 어디로 가요?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그죠? 이커머스로 갑니다. 이커머스로 갔어요. 자, 이렇게 미래 예측의 중간 점검을 해서요. 여기 보면은 음식도 프린트한다. 3D 프린트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2040년에 3D 프린트가 우주 개척을 돕는다. 3D 프린트가 의료 혁명을 가져온다. 3D 프린트가 음식도 프린트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3D 프린트, 비트코인이 지금 저는 비트코인을 20년 전부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세계 단일 통화의 길 이렇게 해서 또 썼네요. 에이즈 치료가 나온다. 세계의 권력 이동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2040년에 보면 이거는 2013년에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지금부터 8년 전에 지구의 쇠퇴와 아시아로 이동하는 권력이 아시아로 이동한다. 이렇게 중국이 말빨이 세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경찰, 미국이 퇴직한다. 이제 더 이상 국제경찰이 아니다. 국가에서 권력이 개인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곤 감소가 일어나고요. 중산층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빈곤 감소했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그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보리고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빈곤 감소, 빈부 격차가 그죠? 크게 늘어났긴 했지만은 빈곤은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 조금 더 앞당겨진다. 그리고 SF 영화들이 전부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 기술의 화석 연료가 2030년에 사라진다. 석유가스 2030년에 사라진다. 이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화석 연료, 석유 회사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구글 글래스가 세상을 바꾼다 했는데 구글 글래스는 망했어요. 이건 틀린 예측입니다. 그죠? 구글 글래스가 나왔다가 세계 최초의 에너지 제로 건물도 나왔고 식량을 해결해주는 로봇도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로봇이 지금 로봇 트럭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후변화 이렇게 해서 미래의 식재료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추락하는 7가지는 인구 감소로 국가가 추락한다. 자동차의 추락. 자동차가 망한다라고 제가 이때 썼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죠. 2013년인데. 전력 공급 기업이 한전이죠. 추락. 철강 추락. 제조업에서 유통산업, 제조업이 추락하면서 3D 프린트가 부상하고요. 대학교의 추락. 교육의 대변화. 스마트폰도 그죠? 계속 엄청나게 변화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변화들 2040년이고 이때 잠시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은 제가 거의 디자인을 해줬고요. 북 디자인 해줘서 이거 빼라, 이거 넣어라, 이거 강조해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석유와 자동차 시대의 종말, 전혀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한전, 자동차 회사의 소멸. 제가 쓴 건 아니고 토니 세바, 제 친구 토니 세바가 썼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이것도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도 이것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15년에 나온 겁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오늘 현재 경제 76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에 이미 아직까지도 100대 순위에 남아있다 이런 거죠. 이 사이에 미래 직업 어디까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아이들 책을 좀 한 권 썼고요. 2045. 자, 2045. 이게 아마 제가 보기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닌가? 2050이 제일 많이 팔렸나 보다.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엔보다 세계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 2015년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45가 나왔고요. 2045에 보면 수명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화 예방, 노화 중지, 노화 역전, 노화 재앙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냉동 인간까지 여기에 다 써놨어요. 한국의 미래, 죽음이 멀면, 그죠? 인간이 수명이 연장이 되면은 종교도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죽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잖아요, 대부분. 무소유, 공유경제 시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미래주택,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20시간 안에 프린트를 한다. 집을 쓱쓱쓱 프린트한다. 그리고 3D 프린트의 꿈과 4D 프린트까지 나왔다. 4D 프린트는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서 아침에 딱 붙는 옷이 낮에 더워지면 헐렁하게 해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죠. 1일 생활권이 되는 지구 이렇게 해서 이때 하이퍼루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하이퍼루프. 예, 그리고 인간이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모든 책에 제 책에 다 나옵니다. 인공지능 역사가 60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 파트 2는 인공지능을, 했네요. 파트 2에 A, 파트 2에 B,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인공지능 특집을 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뜨거운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다. 에너지 산업, 앞으로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탄소 배출권이 뜨고, 원자력 발전소의 소멸, 핵융합, 이것도 이제 에너지의 실현, 핵융합도 발전이 되어서 이때쯤 되면은 2040년 정도에 나온다 그래요. 나올 수 있다. 태양광 에너지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미래 중요 도전 과제 이런 것들도 쭉 했습니다. 2050이 지금 보면은 국내 도서 탑 100에 7주 동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아마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도서 세계 미래 보고서 였지 않나 교보문고에서 발간을 했고요. 미래사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2050. 자, 앞으로 거대한 변화가 오는데 블록체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행정부를 대신하고 블록체인이 스마트 계약서를 이야기를 했고, 블록체인 국가들이 나옵니다. 비트네이션도 나오고 시스테딩도 나오고 이제 이런 가상 국가들도 나온다. 파괴와 강조해서 전자화폐 금융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클라우드 펀딩이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네. 크라우드 펀딩. 클라우드가 아니고 크라우드 펀딩이 주식시장을 대체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앞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최선을 선택할 것인가? 무인 자동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융합과 연결도 하고 확장하고 우주 경쟁한다고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우주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화성 식민지 이야기, 큐브 위생, 캐나다도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2050년에 되면은 세계가 그죠 우주로 대부분 연결이 된다. DNA 조작 기술이 그죠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건강 수명 연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명 연장. 이렇게 해서 탑 그죠 2050 이거
미래 메이커의 시대도 잠시 제가 2015년에 메이커의 시대를 한국경제하고 썼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17년에 인공지능 혁명하고 벤 고르첼, 벤 고르첼하고 같이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책을 썼고요. 뭐 크게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은 탑 20에 2주 동안 올라가 있었고, 2055는 이거는 탑 100, 국내 도서 탑 100에 9주 동안 있었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많이 팔린 책인가 보다. 이렇게 세계 미래 보고서 2055입니다. 2055. 9주 동안 탑 100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55 다음에는 지금 일자리 혁명, 이것도 썼어요. 2018년에. 주거혁명이라고 또 썼고요. 세계 미래보고서 2030에서 2050 이렇게 넘어가는 책을 2017년에 제가 썼습니다. 이때 이제 교보는 세계 미래보고서 이렇게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런 시리즈로 나가고요. 제가 사실 인쇄를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띄웠습니다. 어디로 띄웠느냐 하면 비즈니스 북스로 가서 세계 미래보고서 2018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기에 무슨 이야기들을 썼는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019 냈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그죠? 국내도 스탑 100에 5주 동안 남아 있었고, 블록체인 혁명 2030은 또 제가 교보하고 같이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북스하고 2020 비즈니스 북스는 이제 2020, 2021 뭐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세계 미래보고서 2035에서 2055 이거는 교보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월 6일 날, 6월 5일 날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 미래보고서 지금 국내 도서 탑 100에 계속 올라가 있고, 세계 미래보고서 2035, 2055는 일반 2018, 2019, 2020 이렇게 매년 한 개씩 나오는 책보다 두꺼워요. 2배로 두꺼우면서 미래를 이렇게 하나로 럼섬 묶어 놓은 거죠. 묶어 놓은 거. 여기에 부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할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 뉴노멀이 뭐냐?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은 뭐냐? 이렇게 저에게 많이 물어봐서 제가 이 책을 조금 빨리 냈습니다. 이 책 이전에도 저희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책은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제 책은 지금 35권은 제 혼자 쓴 게 아닙니다. 항상 제롬 글렌하고 쓰는데, 제롬 글렌은 그 뒤에 밀레니엄 프로젝트 UN 미래 포럼 4,500명을 가지고 델파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쓰는 거죠. 그죠? 델파이도 하고 전문가 패널 디스커션도 하고 크로스 임팩트 아날리시스도 하고 시나리오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결국은 이 미래는 언제까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것들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게 파트 1입니다. 일단 2004년부터 제가 쓴 책들을 그죠? 35권을 쭉 보여드렸고, 또 한편 파트 2는 자 2050년 2050 2055 그리고 2018 2019 2020에는 어떤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데 뭐는 맞고 무엇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그죠? 박영숙 저서 또는 박영숙의 책 이렇게 쓰면 그래서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 많은 책들을 제가 다 썼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제가 쓴 게 아니고 저와 그죠? 제가 다 중요한 것만 뽑은 거죠. 저와 4,500명이 썼다.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것들은 5년 빨리 왔거나 5년 늦게 왔거나 오기는 다 왔다. 정확하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책을 내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책은 종이가 없어진다. 종이가 사라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책으로 뭐 굉장히 그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그죠? 책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세계 미래 보고서 2035, 2055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